도대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 부자들은 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요? 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치료사 닥터훈입니다. 네, 오늘은 자산관리사가 말해주는 진짜 부자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닥터님, 네. 실제로 고객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 네. 오늘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도대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 부자들은 최소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100억이요? 네. 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닥터훈님 모셨으니까 현업에서 느낀 그런 여러 가지 부자들의 특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산관리사가 말해주는 진짜 부자들의 특징,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닥터님, 네. 지금 한 15년 정도 그 자산관리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재무설계사로 활동하시면서 한 고객은 어느 정도 만나보셨을까요? 뭐 직접적인 고객만 한 1000분 이상 지금도 관리 중이고요. 뭐 이렇게 팀원들 간접적인 이런 고객들 하면은 사실 수천 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되려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수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금수저니 동수저니 뭐 그리고 또 자수성가 유형도 있고요. 부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 물려받아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론이 많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권들에서 발간된 부자 보고서들을 보면요. 약 한 25%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7-80%는 자수성가형 부자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25%밖에 안 된다고요? 생각보다 작죠. 아, 그렇네요. 네. 저도 참. 그러면 오늘 도대체 어떻게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부자들 유형이라든지. 유형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성공시켜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부자 말씀하셨는데 그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부자의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 분야에 일단 굉장히 전문가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아파트 투자, 뭐 흔히 말하는 상가 투자, 뭐 경매 투자, 토지 투자 이런데 굉장히 전문화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한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내 거 팔아서 딴 데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2개, 3개, 4개, 5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들은 또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어떤 소문이 있다, 어디 지역 좋다, 뭔가 된다 하더라면 그분들은 참 빠르세요. 저희들은 이미 신문에서나 보고 있는 것들을 이미 현장에 갔다 오시고 많은 부분들을 이미 경험해 본 분들이 많으시죠. 부동산 부자의 특징들은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할 때 여러 가지를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 사실 이게 부지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힘든 거죠. 그쵸. 예. 역시 부자들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럼 주식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식 부자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아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부자들은 의외로 한두 종목으로 굉장히 자산을 많이 일군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꾸준히 사모아서 결국에는 뭐 100억대 부자가 됐다라는 해외 사례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제 실제 고객분도 있는데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사주를 받거나 스톡 옵션을 받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굉장히 대량으로 보유한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에 IPO 열풍이 불었었죠. 바이오 산업들이란지 몇 개 IT 산업들에서
회사의 자사주를 스톡 옵션으로 나누어 줬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수억 단위보다는 보통 뭐 수십억씩 받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식 부자가 된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 주식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느 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지 우리나라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부자들은 해외 주식을 많이 하나요?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하나요?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이유가 해외 주식은 자체가 벌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양도소득세 제가 알고 22%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부자가 되는 마지막 유형 중에 이제 사업가 유형이 남았는데요. 네. 특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가형으로 이게 부자 되신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자본주의 코드님도 이렇게 또 스타트업 대표님도 겸임하고 계시는데 맞으시죠? 네, 한 4년 했습니다. 네. 힘드네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부자가 되는 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 고객분들 사례를 보면 지방에 계시는 조그만 소재 업체인데 회사를 매각하시고 수백억대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화장품 회사를 또 글로벌 기업에 매각하셔가지고 수천억대 부자가 되신 분도 계세요. 또 가깝게는 이 자산관리 IT 업계에서 또 되게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를 기업 공개를 통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젊은 부자님도 계시죠. 나중에 그런 분들 한번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한번 필요하시다면 네, 제가 네. 고객분의 의사를 여쭤보고. 그럼 사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꼭 한번 이런 점 배워야 된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들을 가리키는 CEO로 유명하신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 부의 수각 얘기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돈을 담는 나의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목표부터 남달라야 되겠죠. 내가 100억 부자가 되려면 100억을 꿈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하십니다. 아까 뭐 부동산 부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문에서 접하던 곳을 그분들이 이미 다녀오시고 지방도 갔다 오시고 필요하면 해외도 갔다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력. 꿈만 꾸면 되겠습니까? 결국 액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닥터 훈님 모시고 고객들 사례를 통해서 자산관리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산관리사가 만난 진짜 부자들의 특징과 유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닥터님 가시기 네. 전에 그 아까 수천억대 부자분 있잖아요. 네네. 한번 모시죠. 모실 수 있나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